저는 포항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자동 제어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박혜연입니다. 포항工科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의 김정훈입니다. 연구는 제어공학, 로보틱스, 머신러닝이나 강학습 기반으로 제어 응용 쪽으로 하는 연구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나르마 대표 권기정이고요. 원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인데 항우연에서 개발한 기술을 출자를 받아서 배송에 특화된 무인기를 개발하는 무인기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고 밑에 카메라가 있거나 또는 농약 살포용 스프레이가 있거나 해서 공중에 떠 있는데 특화된 것이 바로 일반 드론입니다. 비행기처럼 생긴 드론이 군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무인기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한 무인기를 개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다 위에 드론이 날아가서 거기 이제 바다 위에 있는 그 배에 뭔가를 옮기거나 드론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드론을 움직이고 있는 배에, 흔들리고 있는 배에 안전하게 착륙시킨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걸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연구랑 기술들이 무엇일지 알아보고 이제 구현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선박에서는 쓸만한 드론이 없습니다. 그냥 공중으로만 띄워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죠.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근데 멀리 보낼 수 있는 드론은 활주로라든가 이 착륙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배 위에는 그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르마가 개발한 드론이 거의 유일하다 한데 틸트로타라는 기술이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미래의 가장 장점을 가진 드론이다. 틸트로타라는 전문 용어로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수직이 착륙을 하면서 비행기처럼 멀리 날아가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드론이 공중에서 원하는 각도로 예를 들면 이런 자세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랜딩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요. 해양 상황에서 이제 드론이 바다에 나가서 이제 정찰 같은 걸 해서 이제 물고기 군집을 찾아내거든요. 군집을 찾는 역할을 이미 헬기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조종사분이 운전을 하시니까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더라도 이렇게 적당히 움직여서 착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직접 조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가 흔들릴 때 드론을 착륙을 시켜야 되거든요. 드론은 일자로 내려와야만 안정적으로 착지를 하는데 배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랜딩을 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가 어떠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맞춰서 드론도 배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착지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고, 저희 회사에서 개발했는 조그마한 드론도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이제 했었죠. 드론 같은 경우 저희 연구실은 해보지 않은 연구실이거든요. 저희 연구실은 로봇 팔만 움직이지 드론은 안 만졌어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앞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같은 기술이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 드론을 어떻게 공중에서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만이 저의 관심사였을 텐데, 이제 그런 배가 움직일 때 착륙하려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기술의 사용에 대한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그 사업을 했던 결과들을 가지고서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안 해보던 거를 해봤잖아요. 전혀 관련 없는 랩이에요. 드론을 만져보던 학생이 이게 약간 통신 쪽도 되게 중요하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한국통신학회에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제어나 로봇 쪽에 내지, 근데 이걸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국내 학회에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인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게 학생들이 원래 자기가 하던 게 아닌데 새로운 걸 해보고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발표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때 이게 좀 감동이죠. 뭔가 본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진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와서 아니면 계획에 와서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추진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너무 감동이고 이쁘죠. 그러면 그냥 연구비는 다 써서 그냥 갔다 와라고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죠. 기업에서 필요한 니즈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술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하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실제로 그 대표님들은 산업에서 또 오랫동안 종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이나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좀 긴밀한 산학 협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바로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이 연구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실제로 저희 학교 선배님이셔서 호스텍에서 생활했던 것도 얘기해 주시면서 기업 대표님이라 하면 되게 무거운 느낌일 줄 알았는데 되게 친근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드론 산업에 대한 미래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대학원생 때 원래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아마 학교 랩에서 프로젝트를 보통 한 학생이 최소 1개 많으면 3개까지도 하는 와중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1개 더 하겠다라고 일단 나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따라와 줬다는 걸 칭찬해줄만 하고요. 뭔가 성공을 했다 안 했다라는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성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정량적으로 정한다 하면은 기업에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의 뭐 수익을 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 하드웨어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거의 몇 %까지 달성했냐라고 정할 수도 있겠죠.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업과 학생이 같이 니즈를 맞춰서 교육을 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뭔가를 더 알았다 라고 느끼면은 사실 그거 자체로 일단 성공으로 봐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앞으로 더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연구와 산학의 긴밀한 협업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다리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됐지만 벌써 뭐 몇 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포항공대 지원을 알게 모르게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제가 학교에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필요한 거죠.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대학원생들이 이거를 하면서 대학원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배우는 점은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밑거름이 되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거는 사실 당신들이 잘 조금 못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삭막하고 힘든 대학원 생활에서 조금씩 이렇게 리플레시가 되는 그런 삶을 좀 영위해서 대학원 다들 원하는 목표 잘 달성해서 졸업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